세상은 터키를 커피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터키 사람들은 하루에 10잔 넘게 차를 마십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커피 제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차의 나라가 된 걸까요?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커피가 외국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매우 넓었고 커피 생산 지역이 그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때는 커피 무역을 거의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뀝니다. 제국은 점점 축소되었고 오스만 왕조는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공화국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넓은 영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커피 생산지는 국경 밖에 남게 됩니다. 이제 커피는 수입품이 됩니다. 즉,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제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한 국가는 그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차였습니다. 흑해 지역 리제에서 차 생산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차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커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점점 더 특별한 음료가 되었고 조금 더 개인적인 순간에 마시는 음료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차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터키에서는 친구들끼리 서로 차를 권합니다. 그리고 차가 없으면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차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터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터키 사람들은 차를 물처럼 마신다. 어디를 가도 차를 준다. 차가 사람들 사이를 이어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루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속 차를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차를 20잔도 안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혼자 마시는 음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다릅니다. 제 부모님은 매일 5잔에서 10잔 정도의 차를 마십니다. 커피도 마시긴 하지만 하루에 1잔에서 2잔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차는 대화할 때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일할 때도 마십니다. 사무실에서도 책상 앞에서도 하루 종일 차는 계속 옆에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 한 친구가 제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차 한잔 하자. 좀 더 친해지자. 이 장면은 사실 익숙합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많은 차를 마시게 됩니다. 5잔, 8잔, 심지어 10잔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같은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커피 한잔 할까? 이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변화입니다. 차의 흐름 속에서 커피는 다른 맛을 가져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터키에서 차는 대부분 혼자 나옵니다. 가끔 간단한 간식이 함께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차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차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실 수 있지만 추출 방식은 동일합니다. 2층으로 된 차주전자. 위에는 진하게 우린 차, 아래에는 끓는 물. 각자 자신의 비율을 맞춰 마십니다. 저는 보통 중간 정도로 마십니다. 차와 물을 반씩 섞어서요. 그리고 그 유명한 터키식 찻잔,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차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터키에서는 차를 따뜻하게 마십니다. 식도록 두지 않습니다. 찻잔, 받침, 작은 숟가락,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는 조금 더 작은 잔을 사용합니다. 일반 잔보다 약 25% 정도 더 작습니다. 잔이 작을수록 차가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차를 좋아해서 마시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는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오늘날 터키에서 차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